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가 만우절이라서 저희가 경찰 관계자 연결해서 장난 전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장난 전화는 단 한 건 있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그만큼 성숙됐다는 것을 의미할 텐데, 하지만 시민의식은 이만큼 성숙됐는데 정치판은 아직도 성숙될 줄을 좀처럼 모르는 것 같습니다. 4.29 재보선을 앞두고 4분 오열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당 지도부의 행보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실언도 속출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우리 정치판은 좀 성숙함을 보여줄지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정치판만 탓할 수는 없겠죠. 유권자들이 학연과 혈연, 지연 이런 인연과 같은 그런 이유로 투표를 하지 않고 정치인들의 행위를 냉정하게 평가한 바탕 위에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런 미성숙함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이만큼 변했구나, 바로 그런 점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4월도 됐고, 네. 그죠? 예, 어제 근데 참 이제 한 건밖에 안 왔대요, 장난 전화가. 놀랬습니다. 그게 참 처리됐더라고요. 성숙된 시민의식이, 그만큼 시민의식이 성숙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또 어떤 면에서는 물론 이거는 좀 다른 해석입니다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게 우리나라 사회가 그만큼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너무 퍽퍽하다 보니까, 네, 거짓말할 여유도 없는. 아유, 퍽퍽한 거하고 장난 전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렇죠. 예. 일상에선 요즘에는 이제 뭐 카카오톡이나 SNS로 거짓말들이 많이 떠돌더라고요. SNS는 아예 자기 신분을 통째로 위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오늘 카피 동화. 지금 바람 많이 불고 좀 쌀쌀한 봄날 아침인데요. 오늘이 안델센의 탄생일입니다. 안데르센. 네. 아이고, 오랜만에 듣는다. 1805년 예. 덴마크에서 태어났고요. 뭐 우리가 아는 주옥 같은 동화들이 많죠. 인어공주 뭐 이게 안데르센. 네, 거잖아요. 첫 번째 뉴스. 그죠? 인어공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 이게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보면요, 다 해피엔딩인데 네. 안델센의 원작은 비극이 많죠.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왕자와 사랑을 이루지 못한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되는데요. 자, 4.29 재보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후보가 낙선하는 것은 이건 따놓은 당상이죠. 예. 어제 적어도 이제 이 대표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대비가 여당은 작은 공약, 야당은 큰 공약 이렇게 네. 차별화가 되는데요. 이걸 뭐 스몰 프라미스 대 빅 프라미스의 대결이다, 뭐 이렇게 멋있게 부를 수 있어요. 영어가 되셔 보면. 아, 그런가요? 예. 자, 새누리당 후보들 공약은 지역개발 사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예. 강화을의 안상수 후보, 강화도와 영종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 인천 지하철 2호선 조기 개통, 검단 신도시 개발, 강화 해안순환도로 완공, 굉장히 많습니다. 예. 또 이 성남 중원 신상진 후보는요, 신사역에서 위례 신도시까지 연결되는 경전철, 또 광주의 정승 후보 서창동 마륵동 문화예술 관광단지 건립, 예. 광주의 제2노인 종합복지관 건립, 이런 내용이고요. 아하. 관악을의 오신환 후보 젊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년 창업밸리 조성. 근데 이제 이런 개발 공약의 맹점은 재원 조달 계획의 현실성이다. 근데 그건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때마다 나오는 게 그렇죠. 예? 공약 이거 다 이행하려면 대체 돈이 얼마나 들지 않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러네요. 예. 자, 야당의 경우는 이제 큰 공약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앙당 차원에서 전단 2장짜리 정책 공약집을 냈습니다. 예. 공약집 제목은 국민 지갑을 지키겠습니다. 이 예. 문재인 대표가 요즘 강조하는 슬로건이고요. 예.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을 현행 시급 5,580원에서 적어도 8,002원 이상으로 올리겠다. 여기에 생활비 경감, 통신비 단말기 이 지급과 기본료 폐지, 교통비는 무상 승환 교통가스로, 그리고 이제 아파트 관리비 회계 공개 등
이런 공약이 좀 낯익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벌써 대선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는? 이게 재보선 공약이라기보다는 이건 대선 정책 공약 수준인데요. 이 최저시급 공약은 문재인 대표의 2012년 대선 공약과 똑같습니다. 숫자만 바뀌었어요. 그 월 200만 원 이상의 일자리 창출,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600개씩 늘리기, 학비 의료비 지원 및 경감. 이게 다 대선 공약의 수준이거든요. 아니 그 국회의원 4명을 예를 들면 새정치민주자들 다 뽑으면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글쎄 네? 말입니다. 아니 그 4명 뽑아주면 4명 다 대선 뽑아주면 공약을 이거 해주겠다. 추진할 것인가. 네? 네. 아니 그걸 물어봐야죠. 공약으로 내놨으면 자, 이제 재보선 뭐 공약인데. 여러 가지 유세들이 벌어질 텐데요. 보시면은 지금 결정된 것이 9일과 10일 후보 등록이고요. 예. 16일부터 선거운동 계시니까 이 지역마다 혹시 유권자 되시는 분들은 유세할 때 이런 질문들 꼭 해주세요. 정말 하는 거냐. 아니 사실은 솔직히 이게 지금 1년짜리 국회의원 뽑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1년짜리 국회의원 뽑는 건데도 이런 공약, 그 지역 공약도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는 판인데 맞습니다. 하물며 1년짜리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이 최저임금 올려주고 네, 일자리도 창출하고 국공립 이야, 어린이집도 매년 600개씩 늘리고 학비 의료비도 예. 지원해주거나 경감해주고 야, 할 말 없어. 이렇게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예. 그러기에는 그거 우리 기억나세요? 유권자들이 예. 너무 오래 많이 속아왔죠. 지난번 지방선거 때 뭐 어떤 사람은 나와서 뭐 우리 지역에 해외 인턴을 무료로 보내주겠다 뭐 어쩌다 그래서 그때 칼럼 썼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옮겨 다니면은 다 혜택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 예? 아니, 애가 조금 크면은 해외 인턴 무료로 보낸 지역에서 살고 그 애가 좀 어릴 때는 무료로 교복 지원하는 데 살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이런 저는 얘기한 적이 이렇게 있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여당 야당과 후보들은 좀 섭섭하실 수 있지만 네. 그 우리 시민 의식은 성숙해서 112 이제 이 장난 전화가 한 건밖에 없었다고 예. 하는데 어제가 만우절이라서 이런 발표를 내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깐 그런 해석도 해봤습니다. 가능하네. 그렇게 면피하실 예. 수 있잖아요. 그 공약들은 다 만우절에 발표한 겁니다. 나중에. 그렇군요. 또 안데센 동화 예. 미운 오리 새끼 있죠. 예.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국정 핵심 과제이기도 한 노동개혁과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연금개혁은 이제 5월 2일 점점 다가오고 있고요. 예. 또 노동개혁은 지금 이제 이틀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한이. 예. 매일 밤샘 한다, 회의한다, 뭐 8일 연속 회의, 4인 회의가 가동되고 있긴 해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예. 어제는 이제 장소도 시내 모처로 비공개로 옮겨서 계속 회의가 이어졌는데요. 이 뾰족한 소식은 아직 나오지 않고요.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해서는 국회 특위가 오는 6일 회의를 열어서 활동을 재개한다. 근데 그 시기까지 좀 작동하기로 했던 실무기구 아직도 이제 갑론을 박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는 지난해 말에 출범을 했는데 12월 29일에 바로 휴지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25일이 연장돼서 딱 마감 시한인 5월 2일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 미운 오리 새끼의 결론은 아름다운 백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산고 성장통을 겪고 과연 이 두 가지 개혁 과제가 백조의 모습으로 선보이게 될지 궁금한 사안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뉴스는 어떤 게 네, 있습니까? 용감한 양철 병정 이런 제품이 있는데요. 예. 뭐 꿋꿋한 외다리 병정 이렇게 번역된 그럼, 작품도 예. 있어요. 군대 얘기입니다. 예. 새누리당은 어제 사드 도입 문제 정책 의총을 결국 열었어요.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계속 공론화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제 의총에서 사드 공론화에 대한 당내 분위기가 좀 썰렁했습니다. 냉랭했고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를 의식한 듯 사드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의총 주제로 선택한 것이 절대 아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지도부 회의에서 결정한 거다. 이런 다소 좀 면피성, 해명성 발언을 내놨고요. 예. 정작 문제는 뭐냐면 의총이 시작할 때는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 3시간 정도 했습니다. 이 끝날 때는 30여 명분으로 3분의 1 이하로 줄었고요. 예. 이게 아무래도 정부가 차단하는 의제다 보니까 열기가 좀 식은 것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와서 좀 이제 크게 뜨겁게 이제 그 유 원내대표가 주창했던 것에 비해서는 조금 흐지부지한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드 문제는 외교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이 외교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맞습니다.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김무성 대표가 지난번에 해양대학에 가서 그 북한 네. 핵보유 발언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핵보유국이다. 그런 것들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의 외교적 협상력을 높일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총에서 결의하는 건 조금 문제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르죠. 이건 완전히 공론화돼서 입장을 정하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이 유력 정치인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건 저는 많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 근데 그래서 다음 주에 미국에서 이제 가터 국방장관 예. 오고 그다음에 존 케리 국무장관도 오게 되는데 예. 어제 외신 보면은 존 케리 국방장관이 국무장관이 지금 이 이란 핵 폐기 협상 중이거든요. 예. 거기도 육자 회담 중인데 예.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기싸움이 대단합니다. 보면은 향후에 미국과 북한 간에 벌어질 그렇죠. 핵 폐기 협상을 미리 보게 하는 그림이어서 그렇죠. 예. 관심 가지고 오늘 뉴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 그 안데센 동화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 이거 유명한 동화인데요. 예. 예, 오늘은 벌거벗은 비서실장 이렇게 한번 바꿔볼 이건 만합니다. 긍정적인 의미 아닙니까? 긍정적인 의미의 벌거벗었다는 건데요. 예. 투명성 아, 그리고 소통 그렇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 어제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칭찬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병기 비서실장, 예.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예. 조윤선 정무수석과 야당의 오찬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이게 김기춘 실장 시절에는 본 적이 없는 모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벌거벗은 비서실장 칭찬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야당과의 소통 행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 백군기, 김관영, 김광진, 서영교 의원이 참석했어요. 서영교 의원이 이제 원내 그 대변인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 모임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야당이 이제 주로 많은 문제들을 촉구했습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문제 제기, 음. 해수부에서 이거 바꿔야 된다. 유가족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중요하게는 개헌 논의의 필요성 강조. 또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너무 토끼몰이식으로 시간 압박하지 마시라. 이런 예. 이제 제언 등을 했는데 이 실장, 이 이병기 비서실장은 소통을 강조하면서 야당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 주로 이제 원론적인 입장만 강조하고 이야기했지만 예. 그래도 회의 중에는 야당 요구에 많은 공감을 피력했다고 하면서 야당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런 모임이라면 좀 자주 좀 벌거벗어도 좋겠다. 아, 그런 그럼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국회는 목욕당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쨌든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죠. 이게 친구들도 오래간만에 만나면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도. 그러니까 친구도 자주 만나야 되듯이 네. 업무적으로나 뭐 하는 사람들이 자주 만나야지 소위 말해서 이해가 싹 틀 수 있죠. 맞습니다. 예. 그거 참 아니 그래서 진짜 그 이병기 비서실장 칭찬이 막 그냥 요새 본물 터지듯이 좋아요. 나오더라고요. 청와대가 이제 빗장을 풀고 예. 문을 열어 젖히고 있다. 기분 이거 좋은 좋으시겠어요. 겁니다. 네. 뭐 어떤 분은 뭐 한 사람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나요?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그래도 기분 효과가 좋으실 것 같아요. 나니까 이거 네. 박수 쳐줄만 합니다. 그럼요. 네. 자 오늘 어떤 노래 듣고 헤어질까요? 아, 오늘 아침 뉴스들은 전부 다 경제 이슈들입니다. 네. 정부 재정 문제. 아 참 경제 심각합니다. 말씀하시니까 네. 지금 다시 물가가 0%대로 됐다고 이번 네. 달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라 그러는 건데 그건 뭐 우리가 경제 코너에서 좀 자세히 알아볼 네, 텐데. 경제 코너에서 꼭 다뤄주셔야 되는 게 걱정이 어제 많이 최경환 돼요. 경제부총리, 네. 이완구 총리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내수를 경제 문제에 살려야 대한 된다. 경고. 예. 뿐만 아니라 복지 예산, 네. 세금 허투루 쓰는 거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정부 예산을 제로 베이스 예산에서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귀 기울여 주시고 이게 신발이 사람을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사람이 신발을 이제 이용해야죠. 그 안데센 동화 어떤 중에 때 좀 신발이 끌고 왔으면 좋겠어요. 걷기 자동으로. 싫을 때는 자동으로 좀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좋잖아요. 무인 신발. 예. 네. 빨간 구두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예. 아이유의 분홍신 한번 분홍신. 들어주시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사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전력을 다해 달려본 적 있는가? 겁 없이, 거침없이, 후회 없이. 견고한 바디는 기본, 숨막히는 파워, 강력한 가속력까지. Go Dynamic, All New Tucson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4월 어느 때보다도 여야 정치권의 행보가 분주할 것 같죠. 사드라든지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돼야 될 현안들인데요. 또 하나 4월 29일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야가 또 여기에서 사활건 승부를 예고하고 있어서인데요. 이런 가운데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이번 달이 무척 중요해 보입니다. 당장 개성공단 임금 지급일이 오는 10일이고요.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문제, 대북전단 문제, 한미훈련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정말 산적해 있습니다. 정치 현안과 관련 문제들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사드 의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죠? 예, 근데 어떤 얘기들 나왔나요? 예, 어제 공무원 연금 개혁하고 또 어린이집 그 CCTV 설치 법안 재추진 문제 이런 거하고 같이 했습니다. 예. 예, 사드 문제는 제가 이제 지역 행사 때문에 좀 오래 못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필요성을 이제 주장하시는 의원들이 좀 발언하셨고요. 그러나 이제 공론화는 옳지 않다. 이건 정부가 전략적으로 책임을 지고 주도하는 이런 모양새로 결정이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예. 앞으로 이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떻게 이인재 의원께서는 이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고 계신 분으로 잘 알려지고 있는데 사드 배치 찬성하세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북한 이제 핵과 그 미사일 위협이 이제 현실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또 그 핵과 미사일이 이제 평양에서는 계속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주한미군 여기 우리 한미연합사가 한반도 방위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 방위를 위해서도 지금 이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러나 미국이 아직 이제 지난번에 합참의장 왔을 때도 이야기 없었다 하고 국방부 장관이 오면 아마 전략적인 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부가 이건 고도의 군사 과학 안보 전략 차원에서 이게 이제 접근해야 되고 또 중국이 지금 반발하는 것도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이제 핵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이게 이제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의 핵이 이제 말하자면 무력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고도의 또 국제 정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샌드위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전략을 잘 짜서 운영하면 되는데 이거는 조용히 아주 물밑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지 공개적으로 찬성한다 반대한다 막 이렇게 떠벌리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 정부가 이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총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우리 의총에서 만일 한다고 하면 야당도 이제 찬성 반대로 나눠가지고 또 토론하게 되고 사회 전반이 이제 찬성파 반대파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면은 정부가 아주 입장이 곤란해지죠. 근데요. 그 알렉산드로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 같은 경우에는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라는 것이 이게 좀 위험하다. 그러면서 뭐냐면 안보 분야가 복잡한 동북아 지역에서 새 자극 요소가 생길 수 있고 군비 경쟁을 자극할 수 있어서 한반도 핵 문제 해결 과정을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표명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 한 600개 정도의 핵탄두 가지고 이제 미국의 핵과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한반도에서 이제 아주 가까이에서 자기들의 그 핵 능력을 탐지해가지고 무력화시키는 체제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중국이 이제 극도로 반발하게 되고 그러면 중국이 또 더 이제 그 전략 무기 쪽에 그 군비 이제 경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더 복잡해지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라는 게 그렇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들어오는 것이 국익에 이익이 된다라고 보지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전략적인 이제 판단이 돼야 되는데요. 그나마 한미 간에 이제 전략 대화가 있게 될 겁니다. 또 중국하고 이제 국제 정치적인 큰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하고도
어떤 이제 또 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조용하게 물 밑에서 이루어지면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추구해야지. 여기 우리 내부에서 뭐 찬성 반대로 나눠서 토론하게 되면은 이건 뭐 이제 상대방들이 또 그걸 악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 지금 말이에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 이른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안보 얘기도 하고 군복 입고 군부대도 방문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북한 인권법은 어떻게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이제 그게 하나의 제스처에 그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이 그동안에 과거에 보여줬던 국민들이 이제 안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 하나의 제스처로만 이렇게 한다면 그건 책임 있는 야당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행동으로. 예. 그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 북한 인권법입니다. 지금 여러 개 있지만은 예. 북한 인권법인데 지금 이번 4월 국회에서 꼭 이거 통과가 돼야 되는데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쟁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들이 보니까 우윤근 원내대표 같은 분은 이제 자기 4월 국회에 꼭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언론에 아마 입장을 밝힌 적도 있고요. 또 문재인 대표도 이거 그냥 과거와 같이 접근하지 않겠다. 이래서 이제 통과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예.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돼.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유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가 이달 4월달에 서울에 그렇죠. 설립이 생기죠.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행동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이거 한 10여 년 전부터 지금 계속 인권 결의안이라든지 또 이번에는 안보리 해부하는 그런 강력한 행동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지금 10년 동안 이거 공전시키고 있어요. 사실은 북한 인권을 위해서 제일 힘을 기울여야 될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꼭 이번에 야당이 이제 함께 물론 우리 새누리당이 내놓은 안대로 그대로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야당의 입장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절충을 해서 꼭 통과를 시켜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광폭 행보를 하는데 당내에서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죠? 예. 예를 들면은 서른 의원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건 이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예. 이제 천안함 폭침 문 대표가 이제 야당으로서는 처음으로 야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그게 북한의 소행이라고 공식 인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단서가 전 정권의 안보 무능 때문이다. 오히려 책임을 또 우리 한국 정부에 떠넘기는 듯한 이런 발언을 또 했기 때문에 과연 진심이 뭔가 좀 의아해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서른 의원 같은 분들이 자꾸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분도 문 대표는 분명하게 지금까지 야당이 왜 그렇게 어정쩡한 입장을 취했는지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북한의 군사 도발 특히 우리들의 생명까지 앗아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도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이런 아주 굳건한 의지를 표명해 주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서른 의원의 발언을 이렇게 보면 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면 우리나라 국방력이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냐. 여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이제 얘기 볼 수도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발언이 굉장히 천안함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예, 서리원 이야기 보니까 자기도 북한 소행인 것처럼 느끼기는 하는데 느끼긴 한다는 북한 입장을 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믿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믿고 안 믿고 느끼고 안 느끼고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 객관적인 사실의 문제 아닙니까? 예. 북한 군부의 소행이 틀림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자꾸 정치화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북한에 지금 2명이 왜 지난번에 또 추가로 기자회견하면서 예. 자기는 북파당 간첩이었다 막 이런 억지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한 분은 선교사 뭐 이런 분들인 것 같은데 예. 이분들을 이 좀 빨리 북한에서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 방법이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앞으로 지금 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고위급 회담 개최를 요구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책임 있는 남북 대화 자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풀리면은 그 문제도 우리 국민들 그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그 문제도 이제 좀 풀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전에 뭐 한 4년 만에 이제 풀려가지고 본국으로 귀국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예. 시간은 걸리지만은 데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이거 데리고 와야죠. 어떻게 데리고 물론 하든지. 예, 근데 예. 납북자가 많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예. 근데 그 납북자 중에서 제대로 지금 우리가 데려온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너무 경색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남북 관계가 좀 풀리면은 예. 이제 여러 가지 뭐 북한의 그런 그 억압적인 그런 그 억류 조치 이런 거 잘 설득하고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뭐 또 북한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뭐 바라는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잘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정치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4.29 재보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서 이인재 최고위원께서는 몇 대 몇이 그러니까 4석 중에 어느 정도 건지면 새누리당이 본전했고 또 몇 석 이상 건지면 예.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예, 보십니까? 뭐 네 군데 중에 인천 그 서울하고 그 강화 예. 거기가 이제 우리 새누리당 의석이 있던 곳인데요. 예. 뭐 거기는 거의들이 꼭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예. 나머지 3군데에서 뭐 다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뭐 야권이 분열 상태이기 때문에 좀 유리하다고도 이야기하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저희들 최선을 다하면 이제 나머지 3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4군데에서 2군데 승리하면 예. 아주 선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근데 원래 선거 전에는 그렇게 여야 모두 엄살을 떠는 게 예. 저건가 보죠? 그 정상인가 아니 보죠? 아주 이 선거는 너무 민감하고 예. 정말 이 겸손한 자세로 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정말 크게 잘못되기 때문에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인재 의원께서는 선거를 많이 치러보셔서 제가 좀 여쭤보는 예. 건데 아니 이번에 공약 내는 거 보면은요 저희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짜 공약지까지 내고서요 예. 재보선 선거에서 뭐 최저임금을 올리겠다 뭐 그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 완전히 전국적 공약을 내놓고 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절천도 만들고 복지관 설립하고 뭐 청년 창업밸리 만들고 근데 이게 1년짜리 국회의원 뽑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디까지나 이제 지역 발전, 예. 발전이 또 국가 발전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는 그렇게 전국적인 선거로 확대해가지고 예.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이 예. 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새누리당이 뭐 잘하든 1년짜리 국회의원이 이런 공약을 다 지킬 수 있어요, 1년 내에? 새누리당 공약마저도? 새누리당은 이제 그 하나의 그 목표나 방향, 지역의 뭐 여러 가지 장기적 현안들. 발전 플랜이요? 예. 근데 예. 그래서 아니 보는 사람이 입이 쩍 벌어져요. 예. 야 이게 재보궐선거인데 뭐 최저임금도 올려주고 일자리 창출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새로운 그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는 게 관악을인데 말이에요. 예. 정동영 전 장관의 출마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같은 정치인으로서 당을 떠나서. 출마 안 할 걸로 생각했는데 출마 선언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뭐 이제 그분이 그 야당의 또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기 때문에 비중이 높은데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야권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재편돼 나갈 것이냐 하는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 당에서는 뭐 이제 그렇게 그분이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좀 유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동영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른바 그 당적을 너무 잘 바꿨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윤재 최고위원께서도 당적을 좀 바꾸신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하고 비교하는 건 좀 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뭐 그 어떤 국민의 큰 여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예. 또 저의 노선이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어려운 길을 많이 걸었는데요. 예. 이분은 이제 당내에서 뭐 그런 큰 충격 없이 지난번에 저 통진당 이제 해산 심판이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진보 쪽에 약간 좀 문제가 생기니까 예. 이제 새로운 진보 세력을 건설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제 그 뜻을 같이 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저희 경우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이인재 최고위원께서는 계속 그래도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으셔서 여태까지 이제 최다선 의원으로서 지금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정동영 전 장관도 심판을 받으면 뭐 나름대로 유권자들이 인정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완전히 주권자인 국민의 몫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정동영 전 장관 그 선택이 나쁘다 예. 좋다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예. 그러나 이제 이 엄중한 국민 주권 내 결정에 예. 따라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보험 사기 얘기부터 해볼까요? 아침부터 사기 얘기해서 좀 그런데 네. 이게 정말 많이 늘고 있는 모양이에요. 통계로도 확인이 됐다 그러죠? 네, 이 작년 통계인데 예.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험 사기 적발 금액, 그다음에 네. 연루 인원까지 모두가 다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발된 금액이 6천억이었고요. 보험 사기로 이제 연루된 인원이 8만 4천 명. 이게 굉장히 많은 수치거든요. 8만 4천 명을 기록해서 사상 최고치인데 올해도 지금 벌써부터 연초에 보험 사기 뉴스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 사기가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허위 과다 입원이 가장 많습니다. 연간 거의 60% 이상씩 급증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피해를 부풀리기. 그러니까 우리 람보르기니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피해를 부풀려 가지고 차액을 먹는 이 사기가 거의 50% 이상 늘어나고 있어서 예. 어쨌든 보험 사기가 뭐 지금 만연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뭐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보험 사기의 특징적인 측면이 있나요? 그 일단 나이대 보호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50대 이상 고연령층이 이제 연루 적발 인원에 가장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고 또 여성도 크게 급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성과 고연령층이 보험 사기에 많이 연루돼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연루돼 있다라는 거는 이런 분들 이런 연령대가 범인일 확률이 높다 이 얘기인가요? 같은 이제 사기 단에서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50대에서 70대 경우가 작년에서 거의 3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거의 16% 늘었고 여성이 작년 그 아까 말하는 8만 몇 명 중에서 2만 3천 명이어서 예. 여성도 지금 거의 한 15% 늘어나고 있어서 왜 이렇게 이 고연령대 그리고 여성이 많이 여기에 연루돼 있나 보니까 허위 과다 입원할 때 보면은 이게 누워 있어야 되고 그냥 막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입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역시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있어서 그런 보험 사기단 같은 곳에서도 많이 이제 같은 이제 팀으로서 이쪽을 같이 좀 연루를 시키는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고연령층들에 있어서의 그 노동 시장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생계 문제도 있겠죠. 예, 여성들이 예. 많이 이쪽에 이제 팀에 왔다는 보험 사기단은. 예. 게다가 요즘 정보 공유도 너무 많아가지고 예. 어쨌든 이제 사기가 점점 더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전 세계에서 캘 수 있는 금이 20년 안에 고갈될 것이다. 이거 진짜예요? 예? 예, 이게 이제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지금 막 10손가락 다 금바지 끼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돈 많은 분들도 계시겠네. 예? 그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IB가 어디냐면 뭐 누구나 다 골드만삭스를 꼽습니다. 예. 세계 국제 유태자본의 뭐 핵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냈는데
금, 또 다이아몬드, 아연은 20년 후에 고갈이 되고 예. 플래티늄, 구리, 니켈도 거의 40년 안에는 다 캐서 이제 없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뭐 가격 분석도 같이 내놨는데 금의 캐내는 금 생산이 올해 절정에 달한 후에 이제는 없어지니까 예. 금값이 순간적으로 폭등할 것이다. 이제 이게 리포트였었는데 이게 이제 어제 나왔는데요. 어제부터 금 시장이 좀 금값이 쉽게 올라가지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온스당 1,200달러를 뚫었더라고요. 역시 이게 리포트의 힘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예전에 비하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직도? 많이 떨어졌죠. 예. 예. 그때 이제 2011년, 12년 이때 보면은 온스당 뭐 1,900달러가 넘어서 글쎄요. 2,000달러 가네마네 하다가 급전직하랍니다. 급락을 해서 그 고점 대비는 40% 정도, 뭐 50% 경우에 따라서 빠졌는데 이게 이제 1,200달러에서 온스당 1,300달러까지 아주 두꺼운 매물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금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하시는 분은 한 오늘 1,200달러 넘었는데 온스당 1,250달러 정도 넘고 나서부터는 한번 공격적인 금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승부는 미국의 달러냐 아니면 금이냐 양대 축이거든요. 근데 지금 모두가 다 달러가 이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때는 꼭 보면은 다소절로 안 가고 소수절적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뭐 금값에도 많이 이제 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눈을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조금 우리가 좀 오늘 아침에 꼭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네. 물가가 지금 0%대 3월 물가가 0.4% 올랐다는 건데요. 네. 담배값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내수 있지 않습니까? 내수도 네. 살아나지 않고 수출도 지난달에 줄었다. 버텼고, 예. 이거 디플레이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오늘 아침에 이게 아주 중요한 화두인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더블딥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더블딥이라는 게 뭐냐면 2, 4분기, 그러니까 3개월 연속 성장률 마이너스가 되고 이게 소위 말하는 물가가 떨어지는 것을 더블딥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현재 아직 성장률의 주춤세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물가로만 보면은 담배값 빼면 2개월 연속 이미 디플레 상황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기 부진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정부 측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반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국제 유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석유화하고 물가가 석유 제품 수출이 좀 맞습니다. 예, 그게 급락 폭락을 하면서 실은 유가 때문에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는 설명이 있는데 실은 이것도 틀린 설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바로 다음 달부터 국제 유가가 뭐 정말 뭐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급반등을 해버리면은 이 소비자 인플레라는 것도 순간적으로 또 이제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디플레에 이미 빠져들은 건가 경기 부진이 시작된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래서 저는 이달 한 번 더 봐보자 물가를 한 번 더 보자라는 생각 좀 들고 왜냐하면 최근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어쨌든 유동성은 돌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도 좀 꿈틀대고 있다고 하고 하니까 그거까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이번에는 진검승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4월 한 달에 소비자 물가까지 좀 확인하면 이제 이런 치열한 논쟁 논란도 거의 종지부를 찍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논란이 종지부 찍는다는 게 디플레이션이 아니다. 뭐 디플레이션이다가 판명이 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해도 물가 디플레라면은 이제 정부가 새로운 차원으로 하니까 즉 예. 위기 대응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야지 여기서 그대로 놔두면은 유동성의 함정이라는 게 그냥 빠져들거든요. 이러다가 일본도 5년 가고 10년 가고 15년 간 거 아닙니까? 예. 초창기에 이제 막아야 되는 뭐 아주 뭐 비상 대책을 가동해야 되겠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